이 영상에서는 관계에서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심리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하나,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알아보기.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은 대화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불평, 비판을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어려움을 강조하거나 타인의 긍정적인 경험을 깎아내리며 공감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왜 그런 걸 굳이 하려고 해? 또는 넌 참 운이 좋네. 난 전혀 그렇지 않은데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이들이 감정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유형의 가능성이 크다. 한 사례로 68세의 린다는 친구와의 만남 후 항상 피곤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의 친구는 매번 자신이 겪는 문제를 늘어놓고 린다가 성취한 것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린다는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3에서의 좋은 일들을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친구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거나 제가 과장하는 것처럼 말했죠. 라고 회상했다. 이런 상황은 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대화 패턴은 장기적으로 정서적 지치기를 초래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사라 골드먼 박사는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녀는 부정적인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할 때 대화를 부드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오늘은 좋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변화가 없다면 해당 사람과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린다는 결국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운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대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찾게 됐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사라 골드먼 박사는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는 모두 삶의 한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정신적 평화를 더욱 감화할 수 있다. 둘,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 구별하기.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화의 중심을 타인의 이야기로 삼아 신뢰를 깨뜨리기 쉽다. 이들은 누군가의 사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통해 대화에 흥미를 끌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너 그거 들었어. 정말 충격적이야. 또는 다모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사실은 말이야. 같은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이런 대화 패턴은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뢰를 손상시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헬렌이라는 71세의 여성은 과거의 한 친구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 친구는 항상 새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대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친구와 대화할 때는 늘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점점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그들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깨달았죠. 나중에는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거라는 생각에 신뢰가 무너졌어요. 헬렌은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다. 사회학자인 마크 에반스 박사는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감 부족이나 불안해서 비롯된 행동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뒷담화는 대화 상대를 조종하거나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관계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라고 말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으로는 대화를 중립적인 주제로 전환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라서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제한하거나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한편 클라라라는 74세의 여성은 뒷담화를 통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친구에게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에게 퍼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신뢰했는데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신뢰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사를 끌어내려는 본능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뒷담화에 동참하기보다는 다른 대화 주제를 제안하거나 차라리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 마크 에반스 박사는 뒷담화를 줄이는 것이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신뢰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뒷담화는 그 신뢰를 빠르게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뒷담화를 제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뒷담화가 아닌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다. 3. 조종하려는 사람 알아보기.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진짜 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 또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너라도 도와줘야지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이는 조종의 신호일 수 있다. 그렉이라는 69세의 남성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늘 자신을 조종하려 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가족은 항상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것이 저의 의무인 것처럼 말했어요. 만약 제가 거절하면 제가 얼마나 매정한 사람인지, 혹은 가족을 얼마나 신경 쓰지 않는지에 대해 비난했죠. 결국 저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며 그 부탁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라고 그렉은 회상했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상담사인 프리아 나이르 박사는 조종의 본질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조종은 개인의 감정적 경계를 무너뜨리며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자신감을 잃고 더 쉽게 영향을 받도록 만듭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동정심이나 책임감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조종하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의도를 인식하는 것이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주로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행동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내가 내 도움 없이 이걸 다 해내야 한다니 참 힘들겠다 같은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조종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호한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종하려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때는 그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는 그것은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답변은 공감과 거리를 동시에 유지하며 상대방이 더 이상 죄책감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돕는다. 그렉은 자신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결국 조종적인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다고 한다. 한 번은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 가족은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자유롭고 홀가분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프리아 나이르 박사는 또한 조종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그녀는 경계는 자신의 감정적 안정과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조종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이러한 경계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고 관계를 더욱 평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종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더 공감한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종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경기를 지킬 때 개인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강화되며 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일방적인 관계의 사람 구별하기. 일방적인 관계는 한쪽이 주로 요청하고 다른 쪽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상대방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흔히 하는 말로는 잠깐 이것만 좀 해줄 수 있어. 또는 너는 내 시간이 많잖아. 이건 너밖에 못해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도나는 72세의 여성으로 이와 같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는 한 이웃이 항상 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신이 거절했을 때는 연락이 또 끊겼다고 말했다. 그 이웃은 제가 너무 바빠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 그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그 사람에게 저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단지 편리한 도구였다는 거요.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한쪽에 부담감을 키우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관계 전문가인 리사 김 박사는 일방적인 관계의 핵심 문제는 상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한쪽이 지속적으로 희생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일방적인 관계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패턴을 관찰해야 한다. 상대방이 주로 도움이나 부탁을 요청하는 목적으로만 연락하는지 또는 그들의 관심사가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부탁을 요청할 때 이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이다. 제임스라는 74세의 남성은 자신이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나눴다. 그는 친구가 항상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거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는 친구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제가 처음으로 친구에게 이번에는 제가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어요. 그때 저는 이 관계가 서로를 돕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단순히 칼리함에 의존한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됐죠. 리사 김 박사는 일방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성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관계가 지속되려면 서로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평가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다. 결국 일방적인 관계를 구별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개인의 정서적 건강과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상호 존중과 균형이 이루어진 관계는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동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구축할 수 있다.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 피하기. 비판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종종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타인의 선택, 말, 행동 등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방법이 더 낫다 또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빌이라는 73세의 남성은 오랫동안 친한 친구가 자신에게 계속 비판적인 말을 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 친구는 제가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또는 너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무시했지만 점점 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항상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빌은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고 자신이 더 이상 그 친구의 비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결심했다. 심리학자 앨리슨 리더 박사는
비판적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나 행동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죠. 이런 지속적인 비판은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낮추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들의 의견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필요하게 의심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판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방법을 따라야지라고 말할 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비판적인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마르가렛이라는 69세의 여성은 끊임없는 비판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찾았다고 말했다. 처음에 그 친구가 제 스타일을 비판할 때마다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 더 이상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 자신감이 확실히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남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죠. 마르가렛은 그 후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앨리슨 리더 박사는 비판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판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비판적인 사람의 비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불만을 드러내는 방식일 뿐 반드시 자신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의견을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빌은 다시 말한다. 그 친구와 멀어진 후 제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됐어요. 그 친구는 제가 성공하거나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항상 비판적이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비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죠. 결국 비판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판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6.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 피하기.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이나 소문을 퍼뜨리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들은 언제나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 또는 기벌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 와 같은 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치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드라마에 휘말리게 되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샘이라는 70세의 남성은 오랫동안 드라마를 즐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 이웃은 항상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너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그 이웃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샘은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 사람의 드라마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기로 했죠.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블로어 박사는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나 극적인 반응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 계속 노출되면 정신적으로 소모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는 절대 믿을 수 없다 고 말한다면 그 말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말하며 대화를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드라마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삶을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클라라는 71세의 여성으로 드라마를 즐기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공유했다. 그 친구는 항상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려 했어요. 처음엔 그저 이야기 거리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친구와의 대화가 피곤하고 불편해졌습니다. 클라는 결국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루어 박사는 드라마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주목받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갈등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녀는 조언했다. 이러한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고 갈등이나 불필요한 이야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들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거나 그들의 갈등을 지나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끊거나 최소화하면서 더 공감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샘은 드라마를 피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나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비극적이거나 과장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경우 그냥 빠져나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지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해요. 결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공감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갈등에 끌려가지 않고 평화로운 대화와 긍정적인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드라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며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7.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피하기.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종종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된다. 이들은 내일 꼭 갈게 또는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시간 약속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계속해서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며 결국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캐롤이라는 69세의 여성은 오랫동안 한 친구가 자주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친구는 항상 나에게 내일은 꼭 만날게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내 연락이 끊기거나 다른 이유로 약속을 어겼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점점 더 신뢰가 떨어지더군요. 캐롤은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나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기로 했어요. 심리학자 앤드류 리버스 박사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며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나 바쁨에서 오는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관계는 점차 약해지며 결국 감정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면 먼저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자주 약속을 어기고도 별다른 사과 없이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바쁜 일정이나 사소한 이유를 대며 약속을 어기고 이를 쉽게 넘기려고 한다. 이를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이해를 보여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주 약속을 미루고 있잖아요. 이제는 좀 더 확실히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압박을 줄 수 있다.
제임스라는 74세의 남성은 약속을 어기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 친구는 늘 다음번엔 꼭 약속을 지키게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말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제임스는 결국 그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하기 시작했다. 그 친구와의 약속은 점점 불편해졌고 결국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했어요. 이제는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앤드류 리버스 박사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약속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조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실망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무리 이의심이 많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감당하기 힘들다. 결국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에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캐롤은 그 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저는 이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대신에 저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결국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면 감정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8. 건강한 관계 만들기 위한 사람들 주변에 두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감정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긍정적인 사람인 것은 아니다. 주변에 부정적이고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사람들을 두게 되면 그 관계가 오히려 해롭고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람이 내게 미치는 에너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헬렌이라는 70세의 여성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그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친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런 관계가 나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헬렌은 친구들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대화나 비판을 이어가면서 자신에게 정서적 피로감을 주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에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시작했죠. 심리학자 제시카 톰슨 박사는 긍정적인 관계가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격려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있을 때도 비판적인 말을 던지며 나를 지치게 할 수 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인이라는 75세의 여성은 자신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저는 늘 주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기만 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는 제 자신을 우선시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조예는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 외에도 그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내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라고 제시카 톰슨 박사는 덧붙였다. 조예는 자신의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시간을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내 삶의 목표에 맞는 일에 집중할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솔직한 소통이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라고 헬렌은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은 단순히 좋은 대인관계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들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힘든 시기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결국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가며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